인터파크 도서 K-오서 어워즈 공모전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된 책으로 이 책은 도박꾼들의 이야기이다.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빠른 전개와 복잡하지 않은 스토리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단숨에 끝까지 읽게 된 소설이다. 젊어서 미장으로 일용직을 하던 용팔은 일꾼들과 재미삼아 포커를 치게 되면서 자신이 포커 게임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장을 하던 어느 영감이 미장일을 그만두고 중형차를 타고 사무실에 놀러온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니 변두리에 차려진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많이 따서 차를 샀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는 그동안 모아둔 2천만 원을 들고 그 도박장에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보다 2~3살 정도 많아 보이는 회사원 차림의 남자를 만나는데 그날 용팔은 2천만 원을 따서 시드머니까지 총 4천만 원을 만들게 된다. 용팔은 돈을 다 잃은 그 회사원이 측은하게 생각되어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며 다시는 도박장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충고를 하는데 그 회사원은 용팔의 말에 박장대소를 하며 돈을 받지 않고 사라진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도박장에 갔는데 어제 그 회사원이 또 와 있었다. 그런데 어제의 그 어리숙한 모습이 아니라 프로의 수준으로 돈을 따기 시작한다. 그날 용팔은 전 재산 4천만 원을 날리고 행패를 부리다가 기도들에게 두드려 맞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그 회사원이 다가와 담배를 하나 건네주며 잃은 돈의 10%를 계평으로 주려고 한다. 용팔은 예전에 도박판에서 잔뼈가 굵은 동네 아저씨에게 회사원과 비슷한 전설적인 도박사의 이름을 들어서 그가 그 전설적인 도박꾼이라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이정현. 그리고 용팔은 이정현에게 달려들어 그를 땅에 눕히고 주먹으로 가격하며 둘은 엉켜서 싸운다. 싸움이 멈춘 후 돌아가려는 이정현의 바짓자락을 잡으며 용팔은 어떻게 이긴 것인지 알려달라고 한다. 이정현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용팔에게 흥미를 느낀다. 그리고 통성명을 하며 서로 같은 전주이시 효령대군파로 약간 먼 친척인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용팔은 미장일을 그만두고 둘이 도박판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된다. 이정현은 손을 씻고 사귀던 여자가 임신하여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심장판막증이란 병에 걸리게 되면서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용팔이도 도박장에서 번 돈을 형님에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주며 살아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정현에게 강 회장이 계획하고 있는 도박판의 선수로 제안이 들어온다. 강 회장은 도박판에서 악명이 높은 인물로 본인은 절대 도박을 하지 않고 선수를 고용하는데 선수가 쓸모없어지면 가차없이 신고하거나 죽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 강 회장의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이정현은 강 회장이 버린 도박장에 간 후 며칠 후 강원도 어느 한적한 국도의 낭떠러지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형수도 수술 중 죽게 되고 그들이 남긴 아들 재휘를 용팔은 자신의 아들로 키운다. 재휘는 아버지 이정현의 천부적인 재능을 물려받았는데 용팔은 재휘와 함께 도박장을 돌아다니며 생활을 한다. 한편 선영이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고3 소녀인데 그의 아버지 오 사장은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카지노의 앵벌이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딸에게 찾아간다. 그리고 딸 선영이는 아버지에게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고 오 사장은 정신을 차리고 막노동을 하며 딸의 대학 생활비를 지원하려고 돈을 모은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다가 서랍에서 1억이 든 통장을 발견하고 그는 바로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는데 그걸 알고 따라온 선영이가 붙잡자 따귀를 때리고 택시를 타고 강 회장이 버리는 도박장에 간다. 선영이도 택시를 타고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선영이 도착하자 이미 아버지는 모든 돈을 다 잃은 후였다. 그런 그에게 강 회장은 한 판 더 하자며 돈 10억과 딸을 걸고 마지막 게임을 제안한다. 이 게임에서 오 사장은 지고 그 자리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는다. 선영은 강 회장의 수하들이 마취를 시켜 차에 태우고 신장을 적출하는 의사에게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수하들이 들린 휴게소에서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도망치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 중에서 문이 열리는 차가 있어 그 차에 몸을 숨긴다. 그 차는 바로 용팔과 재휘의 차였다.
이렇게 선영은 용팔과 제휘를 만나게 되고 용팔은 선영의 재능을 알아보고 함께 생활하게 된다. 용팔은 제휘에게 선영을 가르쳐보라고 하고 마지못해 제휘는 선영에게 카드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 무렵 제휘는 강월랜드의 딜러로 취업이 되면서 그곳에서 딜러로 살아가게 되고 5년이 흐른 후에 제휘와 선영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함께 살고 선영은 도박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용팔의 건강이 좋지 않게 되자 제휘는 짐을 싸서 서울로 향한다. 선영은 천사장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선수로 뛰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강 사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박장 사장들이 뭉쳐 그를 상대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선수로 나서줄 것을 천사장에게 제안받는다. 돌아올 몫을 생각하니 안 할 수가 없는 제안이라 그녀는 이 도박판에 뛰어든다. 그런데 사실 이 도박판은 강 회장이 계획한 것이었고 자신이 5년 전 강 회장에게 도박빚으로 묶여있던 선영임이 밝혀진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선영을 구하기 위해 제휘가 도박장에 뛰어든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그곳에서 선영을 도망치게 만든 후 자신은 강 회장의 볼모가 된다. 도망나와 막막한 선영은 용팔에게 전화를 하고 용팔은 그녀가 마카오로 떠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무작정 마카오로 밀항한 선영은 그곳에서 한동안 술에 빠져 생활을 하는데 제휘의 안부가 걱정돼 하우스 선수로 활동하던 돼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제휘가 강 회장에게 잡혀서 그의 선수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소식을 듣자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금을 준비하러 마카오의 카지노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따자 누군가가 그녀와 대화를 하자며 초대하는데 다름 아닌 그 카지노의 주인인 주마담이 그녀를 초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듣게 된다. 함께 강 회장을 무너뜨리자는 제안이었다. 선영은 주마담의 지원을 받아 강 회장을 무너뜨리고 제휘를 구해낼 수 있을까? 영화 타짜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다.